예배를 못 보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당이 아닌 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만 모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개인의 그 믿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헌금 장사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이 시국에 그 예배하는 거는 잠시 중단하자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 서로를 위험하게 하는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건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절부터 서로 입증이 된 건데 21세기에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진짜 아니죠. 코로나 확진자 중에 집단 감염의 50%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집단 감염의 50%가. 이거 중요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동네에서 늘 보는 술꾼들 9시까지는 떠들고 마시는 이 술꾼들 안 되고요. 젊은 친구들 방 잡아서 노는 것도 안 되고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내가 조금 덜 움직이고 거리두기를 하는 사이에 이웃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국민들 모두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니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마음껏 떠들고 놀아버리면 누군가한테 감염을 시키는데 그 사람은 기저질환자이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고령층이거나 해서 이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런 모임들을 주로 하면서 그렇게 옮겨주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또 그 어디 순천인가 어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그 술집 문을 열어요. 나 놀라운 스킬이더라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대. 그게 원래 네. 지금 그 방역에 이게 5시부터는 문을 열 수가 있대요. 그걸 이제 그 순천에서인가는 그걸 이것도 막았던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술 마시려고 막 열댓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야. 5시부터. 새벽 5시요? 야, 학교를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안 갈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금주령 내려야 돼. 그래갖고 금주령 내려서 술을 먹는 게 들키면 태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딱 한 대씩만 맞기. 그 한 대씩만 맞는데 그 최홍만이 때리는 걸로. 아니 곤장을 때리는 눕히는데 하늘 보고 눕기.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술을 마시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나는 모르지만 사실 나도 그랬을 수 있잖아요. 나도 무증상 확진자였어. 내가 모르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누군 감염시켰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불편한 걸 감수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거리두기 끝나고 나면 또 3단계 안 올리냐는 얘기 또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로 그 전염되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PT 체조 같은 거예요. 보통 PT 체조 할 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호 꼭 누가 또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PT 체조를 무한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꼭 실수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서로 조심하는 게 감염병을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자, 지금부터 모두 저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곤장 때리는 건 잘합니다만 태형 저도 한번 자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술 먹고 싶어도 참고 진짜 술을 먹고 싶으면은 마스크 꼭 쓰고 편의점 가셔가지고 소주 2병을 사신 뒤에 혼자 골방에서 드세요. 그러면 되잖아. 자, 근데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백신 비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금 백신 맞춰 보니까 백신이 맞춰서 걸리는 시간도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속도를 보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 맞히다 보니까 지구의 북반구 남반구가 계속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맞췄더니 저쪽이 겨울이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해진 게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이 제일 앞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코로나 치료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백신은 1년 동안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 백신이 전 지구적으로 올 말까지 마치기도 힘들 뿐더러 이 상황에는 분명히 치료제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백신만으로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 이건 전문가들 특히 이 유럽 EU에서 뭐 저명하다는 뭐 하젤타인 이 사람 이야기인데 너무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전염병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패스트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정복했습니까? 그것도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창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또 다른 인플루엔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백신을 인식해야지 백신 하나만 우리가 확보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코로나는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 헛소리예요. 이거는. 저분이 근데 포인트를 잘못 짚고 계시네. 이건 눈치 없는 발언입니다. 내 말은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를 홍보하고 싶어서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렇지. 백신보다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변형이 계속 생기고 다른 종류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결국에는 백신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클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그 백신만으로는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맞아요. 진짜 너무 악의적인 거라는 네. 거죠. 어쨌든 지금 한국은 뭔가 하늘이 돕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역 실패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세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요 백신을 확보한 게 7월 달이었어요. 2020년 7월 달이었다고. 한국 지금 백신 확보 못했다고 난리 치다가 확보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실물이 들어와야죠. 저거 뭐 못 믿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7월 달에 백신을 확보했지만 승인이 안 나서. 그 일본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승인도 안 나고 내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매뉴얼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 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접종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로 올리고 영하 20도에서 이렇게 변경된 온도에서 다시 그 그러니까 냉장 상태로 옮기고 이렇게 해동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해동된 상태에서 5시간 이내에 그 한 병을 가지고 5명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각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일본 사회는 매뉴얼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7월 달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매뉴얼에 대한 뭐 재정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겠더라고요. 거기는 한국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검사 여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확진자가 막 몇천 명씩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게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방역이라도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랄까 옛날 산업을 고집하다가 뭐 최첨단 산업을 조금 뭐랄까 등한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니는 그냥 워크맨에서 머무른 느낌. 이런 상황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일부 좀 잘 나가는 산업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국을 앞서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하다못해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또는 이런 시스템망이 잘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확진자 하나 찾아내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동선도 파악 못하고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들 뭔가 그 분위기를 쇄신시켜 보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걸 유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연기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의 문제, 계약의 문제, 관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덮쳤는데 이걸 이겨낼 어떤 그 저력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창고를 하니까
작년 7월 달에 백신을 확보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더디게 가다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IOC에서는 도쿄올림픽 올 여름에 추진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뭐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이제 일본이 단일 개최하고 자기 혼자서 참가하는 그런 독특한 올림픽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은 일본 국민들이 막을 거예요. 못하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갔다가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올림픽이 이제 소위 말하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급격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후진국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이 경제를 유지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돈 찍어내는 거예요.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250% 이상. 그러니까 자기 1년 예산 중에 2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나라예요. 이자로 내는 대단한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한 건데 올림픽이 더 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본 진짜 어쩝니까? 큰일 났네. 사실 언젠가부터 올림픽을 서로 유치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 더 많아졌었죠. 맞아요. 근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그 올림픽 유치하려고 애썼던 건 아베 때문이에요.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 임기 초기에 취임 초기에 그 올림픽 유치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최식과 동시에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아베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아베의 개인적인 용도로 올림픽을 유치한 것뿐이지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나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그 피파처럼 월드컵 같은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유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올림픽은 들어가는 돈 대비 이 산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옛날만큼 안 되거든요. 맞아요. 입장객도 적어 비인기 종목은. 근데 여기서 지금 전두환 같은 마인드예요. 전두환이 그 3S 정책 뭐 하는 것처럼 자기 치적인 홍보 과시하는 것처럼 그래 올림픽이 열고 막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은 아베와 올림픽 때문에 망할 거고 그 덤태기를 지금 스시. 이 자스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진짜. 스가는 스시 맞잖아. 스가. 스시. 스시 예. 스가. 예. 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일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됩니다, 진짜. 이웃 나라로서. 정말- 우호 설린의 입장에서. 정말 잘 비아냥되는 게 됐으면 아니고 좋겠어요.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 새끼들 그거 좀 잘 좀 하지 그렇게. 이웃이 망하면 우리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난민 들어올까 봐 걱정스럽고. 그치? 그렇죠. 일본 잘 좀 해라. 하겠더라, 임마. 자식들이. 이 대통령 하나 잘만 뽑아도 우리나라 어떻게 얼마나 좋아, 지금 이게.